네, 뭐 조상들 계속 끌어보시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비금속들이 멀리 무한히 원자들끼리 있을 때 그놈들이 서로 다가오면서 인력과 반발력을 합한 그림이 이런 그림으로 나오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 방출되는 에너지, 이온 공유결합이 형성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공유결합 에너지라는 이름을 쓰겠고요. 이온결합 에너지와 동일했었습니다. 이온들이 만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이온결합을 끈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결합 에너지였습니다. 공유결합 에너지도 마찬가지였네요. 공유결합이 형성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 그래서 좀 더 에너지가 낮아진 안정화된 그렇게 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공유결합 에너지라는 이름을 썼다 했습니다. 근데 이온결합 에너지와는 좀 많이 다른 게요. 이온결합 에너지는 그 이온결합력을 곧바로 녹는 점 끄는 점에 대입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공유결합 에너지는 이 원자 간의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서 또 다른 플로린 분자 사이의 인력을 끊는, 다시 말하면 녹는 점 끄는 점하고 분자 간의 인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꽤 자주 그렇게 문제를 몰아가서 오답을 만들게 만드는 그 멘트들입니다. 공유결합은 절대로 녹는 점 끄는 점은 요 공유결합 에너지하고 상관없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요 알제는 무엇입니까 하면 플로린 사이에 결합이 났을 때 플로린의 핵간거리, 그걸 우리는 알제로 할 수 있겠고 그만큼의 절반을 우리는 공유결합 원자 반지름이라고 소개되겠습니다. 지금 17쪽이다 보니까 원자과 전자를 서로 한 개씩을 공유했었거든요. 그러면 16쪽은 어떨까요? 17쪽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7개 있어서 한 개의 전자씩만 공유했으면 됐습니다. 그럼 16쪽, 2중 16쪽 누굽니까? 산소죠. 산소. 산소예요. 이주기. 알았어, 미안해. 괜찮아요. 먼저 이렇게 답해주는 게 고마워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나아요. 제발 가만히 있어. 산소 원자과 전자 몇 개라고요? 6개예요. 몇 개 모자라? 되게 2개 모자라요. 그래서 또 다른 산소와 공유결합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서로 2개의 원자과 전자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소 입장에도 이제 8개씩 맞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결합을 우리는 산소 간의 이중결합으로 소개되겠습니다. 플로린은 서로 원자과 전자가 하나씩을 공유하다 보니까 플로린을 이렇게 선 하나 이어서 단일 결합으로 표시했다면 여기는 이중결합이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역시 마찬가지 이 이중결합이 형성될 때 산소 간의 결합을 끊을 때 원자 사이의 결합을 끊을 때 넣어줘야 되는 에너지 또는 산소 간의 이중결합이 형성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 이것도 공유결합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거리는 무엇입니까 하면 알제로는 이거 역시 산소 원자 사이의 핵간 거리를 나타내는데요. 산소 원자 사이의 핵간 거리 요거를 우리는 알제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플로린을 얘기를 할 때 그 핵간 거리 절반을 우리는 플로린의 원자 반지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요 거리 알제로의 절반 역시 산소의 원자 반지를 하면 될까요? 네. 아니요. 아닙니다. 아, 이쪽이다. 예,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라고 얘기했던, 즉 여러분들이 큰 2단원의 원소의 주기적 성질 얘기할 때 원자 반지름은 단일 결합을 했었을 때 원자의 단일 결합, 즉 한 쌍의 전자쌍을 공유했을 때 그때 핵간거리의 절반을 비금속 원자의 원자 반지름으로 삼습니다. 단일했을 때. 지금 산소 간에 뭐였다? 이중결합이에요. 쌤, 단일결합은 그러면 이중결합과 핵간거리가 다릅니까? 네, 달라요. 일종의 우리가 단일결합을 했다면 악수, 한 손 갖고 악수하는 겁니다. 그때 두 원자 사이 거리. 근데 이렇게 이중결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손 맞잡는 거죠. 좀 더 핵간거리가 줄어들어요. 삼중결합은 이렇게 안 되죠. 아 그래서 단일결합에 비해서 이중결합, 삼중결합하면 핵간거리가 더더더 짧아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큰 2단원에서 우리가 원자 반지름으로 소개하면서 3번 리튬부터 시작해서
9번 플로린까지 얘기했을 때 7번 질소, 8번 산소. 원자 반지름은 질소에서 산소, 플로린 가면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핵의 전하이 커지고 유핵 전하이 커지면서 원자 반지름이 좀 더 작아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원자 반지름은 그래서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로린. 미묘하지만 플로린 쪽으로 가면서 작아집니다. 뭐가 커지면서 유핵 전하가 증가되기 때문에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놈을 이렇게 해서 여기가 F2의 형성 과정을 보게 된다면 산소의 형성 지점은 어디겠습니까? 위에. O2 형성 과정은 산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소가 원자반이 더 크니까 이쪽에서 형성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중결합하다 보니까 좀 더 핵간결에 가까워져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단일결합에 비해서 당연히 이중결합은 결합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플로린이 형성됐던 요 점을 기준으로 1, 2, 3, 4분면을 나타낸다면 3, 4분면 쪽에서 여기서 산소의 O2의 산소의 이중결합이 형성되는 장소가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원자 반지름과 이원자 분자 간의 이원자 분자의 핵간 거리를 따진다면 산소의 핵간 거리와 플로린 사이의 핵간 거리 비교해 보면 이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원자 반지름과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쌤, 산소는 이중결합인데 그럼 단위결합은 어떻게 합니까? 산소가 단위결합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대표적인 놈이 누군데요? 화산수소라는 놈이에요. 요 핵간 거리의 절반을 우리는 산소의 원자 반지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 다음 뻔하게 질소 간의 삼중결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소라는 놈이 원자가 전자 몇 개? 5개죠. 15정원수로 원자가 전자 5개를 가지고 있는 질소. 그 질소가 또 다른 질소가 공유결합한다면 질소 간에 삼중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질소가 삼중결합을 하면 이 핵간거리가 어떻게 된다? 또 더 줄어들겠죠. 삼중결합이 역시 더 커서 여기서 질소 간에 삼중결합이 형성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핵간거리하고 원자 반지름을 따로 생각하십시오. 원자 반지름을 정하는 기준은 단위 결합을 했었을 때 핵간거리의 절반을 삼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역시 질소 사이에 단위 결합하는 물질로서는 대표적으로 하이드로진과 같은 물질을 소개될 수 있겠죠. 그때 질소 사이에 단위 결합하는 그 거리의 절반을 질소의 원자 반지름으로 삼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구분하겠습니까? 제가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 이중결합을 하면은 예. 왜 저 공유결합 에너지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합하면서 에너지가 낮아진다 했지 않습니까? 서로의 원자과 전자를 하나씩 더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소가 단위결합으로 수소랑 결합을 했던 그거를 수소랑 결합 한 번 할 때 방출했죠. 또 다른 수소하고 할 때 또 방출하잖아요. 그것만큼 이중결합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통합과학 정도 수준에서 공부가 좀 됐을 것 같은데요. 탄소라는 놈은 다른 탄소랑 단위결합도 하고 이중결합도 하고 삼중결합도 하죠. 기억나요? 예, 그래서 결합의 길이를 따진다면 탄소 간의 단위결합이 좀 더 길고 이중에 삼중에 이런 관계를 보게 됩니다.
반면 결합 에너지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단위혈압. 아까 결합이 단위혈압은 한 손 합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중결합 두 손 합수할 수 있겠죠. 삼중결합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끊는다고 생각하는 결합 에너지. 단위혈압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이중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 단기압보다는 이중결합 쪽이 결합 에너지가 더 커요. 물론 삼중은 더 크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실제로 일어나는 측정 가능한 그런 결과치이기도 하겠고요. 이해됐습니까? 좀에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페이지 37쪽 보겠습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최역 전자,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나타낸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주기 원소, 리튬, 베릴륨, 중소, 탄소, 질소, 산소, klo린, 네온에 대해서 최역 전자를 점으로 나타냈습니다. 리튬 한 개 있죠. 베릴륨 2개 있고, 중소 3개, 탄소 4개, 질소 5개, 산소 6개, klo린 7개 원자가 전자를 가집니다. 물론 네온은 퍼펙하게 8개의 최역 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림을 쓸 수 있겠어요. 네온 다른 거랑 기억하더라고요? 다른 거 기억해요? 아니요. 안 해요. 예, 뭐 무슨 좀 있습니까? 예. 네온은 18조 원소로서 최역에 가장 안전한 전자 껍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거랑 기억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건 네온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리톤이라든지 제논, 라돈 이 6가지 18조 원소들은 모두 다 동일하겠습니다. 다른 건 기억하지 않습니다. 즉 1원자 분자로서 존재하고 상호에서 모두 다 기체 상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헤네아크제라 그 밑에 오간에서 아, 이공자 합성한 거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공자 합성한 거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죠. 뭐 굉장히 안정한 그런 상태도 아니고 방광비도 꽤 짧은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자들은 이 18조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안정해지려고 노력하는데요. 플로린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플로린은 소리 원자가 전자 중에서 한 쌍을 그렇게 공유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F2라는 분자를 형성하면서 단결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산소 2중결합을, 질소 3중결합을 하고 있네요. 이주기 원소들 중에서 상온에서 기체인 놈은 누구 있습니까? 이주기 원소라 했습니다. 다른 건 화합물 말고요. 네온? 원소 중에서 상에서 기체인 놈. 네온? 상에서 기체인 놈은 질소가 상에서 기체죠. 아, 산소가 상에서 기체입니다. 근데 원소에서 나왔어요. 원소. 저거 원소 분자- 물질이잖아요. 분자 아니에요? 원소가 뭡니까? 원소 물질. 아, 화학적으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 구성 기본 성분으로 원소 물질은 질소,
산소, 플로린, N2 분자로 물론 분자죠. 상호에서 고맙습니다. 예, 상호에서 1차 상태에 있는 놈은 이렇게 이놈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주기 원소 물질들 중에서 상호에서 기초 상태의 경우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플로린 플로린 사이에 단위혈이 형성되는 장소라고 해봤다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산소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거보다 좀 더 결합 길이가 좀 더 짧아진 쪽에, 결합이 좀 더 큰 쪽에 되겠습니다. 질소는 그보다 더 짧은 쪽에, 그보다 결합이 더 큰 쪽에 질소가 상중 결합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있겠네요. 무슨 뜻입니까? 불안정. 네온 두 개를 붙이려고 하면 에너지가 올라가요. 결합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예. 이렇게 에너지가 기준 0보다 더 높아졌다는 것은 이거는 결합했을 때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뭐 결국엔 결합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주기 원소 X2를 주고 A가 B가 C가 D가 누구게라고 한다면 맞칭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뭐야 이거 0보다 더 큰 놈 뭐야? 18쪽 원소 네온 잊지 마십시오. 됐습니까? 이주기 원소 하면서 네온을 까먹으시면 또 곤란하겠네요. 요까지 더 정리해 주십시오.